두 번째 캔들의 거래량과 시간값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캔들들만 보면서도 캔들에서 얼마나 많은 매수와 매도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네,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변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값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세요. 이 부분은 좀 혼자 공부하실 때 알기가 어려우세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물대와 거래량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캔들 중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짧은 양봉과 긴 양봉 중에 어떤 캔들이 더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켰을까요? 정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이죠. 이 짧은 캔들들과 이 긴 캔들들 중에 긴 양봉이 더 많은 거래량을 발생을 했죠. 이 경우 거래량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경우는 캔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장대봉의 경우 거래량이 많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매물대가 형성된 단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매물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에 매물대 보는 법 올려드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가격 변동이 없는 단봉들이 연속된 구간을 매물대 구간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 구간을 매물대 구간이라고 해요. 이 매물대의 거래량을 보면 엄청 짧죠. 하지만 이 매물대의 총합을 합친다면 엄청나게 이거를 하나로 합친다면 엄청나게 긴 하나의 욕 같네요. 이걸 하나하나를 일렬로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의 거래량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중 절반은 양봉이고 절반은 음봉이겠죠. 절반은 롱에 건 포지션이고 절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숏에 건 공매도 포지션입니다.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공매도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은 단봉들이 매물대가 형성된 단봉들도 거래량이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게 잘 드려볼게요. 추세가 변환되는 구간의 변곡점에도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해요. 여기 이런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롱 추세와 숏 추세가 변화되는 구간이 아니라 이런 횡보하는 곳에서 발생된 변곡점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강한 롱 추세에서 숏 추세로 변화되는 이곳에서 발생한 변곡점은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습니다. 크게 볼까요? 여기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강한 매도세로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발생한 변곡점에도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변곡점이기 때문에 30분으로 보면은 네, 여기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변환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변곡점에서는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거래량이 적은 캔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봉, 그리고 두 번째는 단봉, 횡보 시의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를 채널링이라는 걸 형성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래량, 이런 횡보 사이에 있는 하나하나의 거래량은, 하나하나의 단봉들은 거래량이 작죠. 그리고 이 단봉들이 횡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매물대를 형성했을 때 이 두 번째 거래량이 많은 매물대가 형성된 단봉들이 되겠죠. 단봉들로서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횡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지지 저항선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횡보 기간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횡보 기간이죠. 여기서부터 캔들을 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격 하락 후에 충분한 횡보로 매물대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쉽게 가격이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이렇게 된다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여기는 저항선이 될 것이고, 가격이 올랐을 때 여기는 지지선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죠? 어렵나요? 어려우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잘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캔들 변화에 필요한 시간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봉을 한번 봅시다. 주봉을 보시면 이건 지울게요. 캔들 변화가 아니라 추세 변화죠. 이 캔들 패턴으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형성이 되어요.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주봉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 가격까지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바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 가격이 형성되는 데에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다른 곳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나의 상승 추세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세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한번 세볼게요. 여기까지의 가격 상승에 비례하는 1개, 2개, 3개, 대략 3배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곳에서 타점을 잡지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락 추세로 다시 볼게요. 가격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격을 회복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소모가 됐죠. 대략 한 6배 정도의 시간이 소모가 됐어요. 절대 이런 식으로 가격이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가격 하락을 보고 이 변곡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주봉으로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이 지난 거거든요. 3주일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하락하기만 하고 성장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3주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격이 회복되는데 2배, 3배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못해도. 단 추세가 변환된 걸 확인한 후에 주봉이어서 좀 말이 안 되는 예시긴 한데 상식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긴 하겠죠. 근데 만약 장기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3주 후에 작은 양봉이 시작이 됐어요. 날봉으로 봐볼게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양봉이 시작이 됐어요.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추세 변환의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많은 변곡점은 추세 변환을 암시합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캔들 패턴을 보고 매물대와 거래량을 알 수 있다. 추세 변환에서 발생하는 변곡점은 거래량이 크다. 그 말인즉슨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다면 추세의 전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역으로 해석하시면 되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롱을 잡았으면 여기에서 변곡점이 발생하는 걸 확인을 하고 여기까지 기다리셔야 되세요. 여기서 안 오르네, 더 떨어지네 하고 여기서 손절을 하시면 안 되시고 여기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진입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기에서 변곡점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주봉으로 볼까요? 이 추세 변환에 필요한 시간값이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당장 내가 매수한 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막 확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전 고점을 기준으로 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에는 가격 하락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숏은 이 하락은 한순간에 찾아오지만 상승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마치 중력을 역행하는 것과 같아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올린 가격을 이만큼 2분의 1 시간 만에 내렸어요. 그냥 이런 가격 변화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손익비가 빠르게 이익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은 숏 포지션이고 이 거래량을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포지션은 롱 포지션입니다. 여기까지 2강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네 번째 강의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